안녕하세요. 효성고등학교 3학년 언어와 매체 2026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효성고등학교 3학년 언어와 매체 우리 시험은 4월 27일에 치러졌습니다. 일단 시험 범위는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우리 효성고 자체의 문법 부교재와 더불어서 EBS 수능특강 독서 교과서를 주축으로 해서 기타 학평 기출을 모두 다 시험 범위에 포함해서 독서 지문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학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고 오로지 독서랑 문법으로만 시험 범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작년 효성고 3학년 언어와 매체 때는 문학과 그 다음에 문법 이런 복합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던 거랑 비교해서 범위를 보시면 이번 27학년도 수능특강 독서 지문에서는 딱 2개 지문만 범위에 들어갔었고, 실제로 출제된 거 역시도 양자점 디스플레이 한 지문밖에 없었어요. 즉 나머지는 전부 다 기존의 과거 구 기출들을 토대로 시험 범위로 구성을 해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우리 상세 출제 그 내용들 이와 같이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수능 특강에서 이제 정작 출제된 문항은 4문항 정도예요. 전체 100%에서는 17%의 비중이고, 이제 학습지라고 적어놓은 것들이 기존의 이제 학교 유인물을 의미하고요. 이제 그 부분에서 기존의 과거 대수능이나 우리 학력 평가의 기출 지문들이 가장 많이 활용이 되었다.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부교재만으로 출제한 문제는 딱 한 문제였고, 이제 부교재와 더불어서 외부 지문을 이제 믹스해서 출제한 문법 문제들, 즉 문법은 이번에 토탈 7문항이고요. 총 개는 23문항입니다. 그 중에 이제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객관식은 토탈 20문제고요. 논술형 문제가 3문항인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객관식 시험은 아주 쉬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논술형이 조금 난도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법은 사실 난도가 항상 있는 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범위를 믹스해서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단일 이 범위만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에 복합적인 이 학습이 좀 요구가 되죠. 그런데도 학생들이 대비를 워낙에 철저히 잘했기 때문에 문제를 굉장히 잘 풀었다고 봐집니다. 자, 우선 그러면 상세 문항 분석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중세국어 지문과의 연계를 통해서 우리 작년에도 그랬지만 현대국어의 형태소와 문장 성분 그리고 문장의 짜임을 모두 복합적으로 파악하는 문제를 이번에도 출제를 하셨고, 아마 내년에도 이 선생님께서 3학년을 담당을 하시고 언어와 매체를 맡으신다면 이와 같은 기조는 유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선지들을 보거나 문제를 보았을 때는 중세국어 지문을 주었겠죠? 이걸 토대로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현대국어에서 우리가 배울 법한 형태소, 문장 성분, 품사, 문장의 짜임, 이러한 모든 이론들을 같이 버무려서 출제를 하고 그 능력을 파악하는 그 문항들을 선호하신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EBS 수능 특강의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문제를 출제하실 때 사실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양자역학 지문으로만 이번에 시험 범위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물리학이 사실 쉬운 편도 아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좀 난해하다 할 수 있는 양자역학 영역은 좀 분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나 과중반이 우리 효성고의 아주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중 학생들이 좀 제일 유리하다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이 문제의 뚜껑을 열어보니 객관식 시험은 정작 제가 보았을 때 문과였고 저도 국어만 팠던 사람이지만 충분히 풀 수 있을 정도로 실제 수능특강 수록에 그 수록된 문항과 굉장히 유사하게 출제를 하셨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기존의 자료와 또 학원 수업, 학교 수업에 철저히 여러분이 집중하시고 필기를 하고 준비하셨다면 얼마든지 잘 풀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객관적인 평가가 아닐까 싶고요. 자, 그리고 논술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좋게 말하면 정말 성실한 학습을 했다면 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것 같고요. 특히 문법에서 앞부분에 그 소요되는 시간이 좀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열심히 공부했다 전제하에
이 비문학 시험이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선정된 지문 자체가 좀 어려운 내용이라 그렇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수업을 철저히 들었다면, 복습을 했다면 문제 유형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이제 논술형 얘기를 좀 드리면 세 문항 모두 다 조건이 좀 많아요. 좀 디테일한 요구 조건이 있고, 그 요구 조건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그 선생님이 요구하시는 바에 따라 서술을 해야 온전하게 감점 없이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저희 학원에는 논술형 만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학생은 객관식 시험도 좀 작은 배점 딱 한 문제를 틀렸기 때문에 이번에 최종 그 중간고사 결과 그 등급은 전교 1등, 1등급을 차지했어요. 1등급은 총 3명을 주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총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효성고 3학년 언어와 매체 이제 마지막 학년에 거의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는 내신 시험이었는데요. 시험이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쉽다, 모두 평가가 좀 복합적일 것 같아요. 일단 문법부터 말씀드리면 늘 그래왔듯 학교 문법 부교재에 수록되어 있었던 이론과 그 문항의 비중은 높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학교에서 제공하는 부교재의 학습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 그 이론을 열심히 저와 함께 필기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고, 문제풀이도 저희 개교기념일에도 따로 불러서 열심히 수업을 했을 정도로 여러분 정말 복습 철저히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공부하셨다면 충분히 맞힐 만한 문제들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 문법 개념별 중세국어와 현대국어를 모두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그러한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고 누차 예고했었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런 패턴이 보여졌죠.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독서에서는 이제 특이성이, 문학이 이제 없었고요. 독서만 출제가 되었는데 양자역학의 그 지문만 출제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 지문 자체는 난도가 있습니다. 특히나 자료 준비가 조금 어려웠던 이유가 선정된 그 지문들이 좀 옛날 20년도 훨씬 더 된 그러한 지문도 있었고, 또 사관학교 입학 시험에 지문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난도 자체가 높고 자료가 그렇게 많이 있는 지문들이 아니다 보니까 자연계 학생들에 비해서 우리 인문계라 하는 문과 학생들 시험 대비가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디데이 날 뚜껑을 열어보니 객관식 시험에 있어서 독서 시험은 기출문항 유형과 저는 굉장히 유사하다고 봅니다. 수능 특강 문제 패턴이나 또 학평 기출 문제나 보기 박스 사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딱 하나 우리 그 소위 그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그 사례 있죠? 그걸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거의 교과서 중심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학습지와 부교재 중심으로 열심히 학습을 하셨다면 충분히 고득점 가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틀린 친구가 일단 5명이 나왔고, 제가 알기로 또 그 외에 또 잘 본 학생들도 꽤 많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논술형 평가 때문에 많이 뚝뚝 떨어졌겠지만, 또 저희 학원에 재원하고 있는 이제 1학년 때부터 쭉 줄곧 1, 2, 3학년 모두 다 함께 공부했던 그 학생은 논술형도 다 맞았고요. 그리고 객관식도 아주 작은 배점 문법에서 하나 틀렸어요. 그래서 일단 1등급은 총 3명이 나왔고요. 3명에게 부여를 하고요. 객관식 기준으로 1등급 컷은 저는 95점으로 보고 있고요. 최종적인 이제 결과야 수행과 기말까지 합산해서 더 나오겠지만, 이런 패턴은 저는 기말에도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앞으로의 준비 방향 언급하고 마무리 지도록 할게요. 우리 문법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교재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부교재에 수록된 문항은 여러 회차 풀이를 반복해 주시고 변형해서도 풀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변형이라는 말은 똑같은 OX 선지를 뒤집어서 다른 경우를 자꾸 사례를 좀 대입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옳아지게 되고 어떻게 틀리게 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뒤집어서 A라는 선지가 있으면 not A나 A 다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여러 회차 푸셔서 그 문항은 거의 외우다시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세국어 문장 성분 품사 형태소, 그리고 이제 기말에는 의문의 변동이 포함이 될 텐데요. 이 모든 내용은 다 누적이 돼서 그대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의문 변동만 출제가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고요. 단어의 형성만 나올 거야, 이것도 안 됩니다. 모든 기존에 우리 배웠던 문법 이론들 중세, 그 다음에 문장 성분 품사 형태소 다 누적돼서 출제가 된다고 보셔야 여러분이 안정적인 고득점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리고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학교에서도 예고하셨던 내용인데요. 이제 기말고사 독서 지문은 법률 지문입니다.
우리 중간고사 때가 양자역학이었다면 기말은 법률 지문인데요. 이 내용 중심으로 기말고사 시험 범위 열심히 대비를 해서 특히 법률은 지문의 길이가 좀 길어요. 이제 정확하게는 지문보다는 그 해당 우리 문장 하나하나가 좀 깁니다. 그러다 보니 그 문장을 끊어서 리딩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문장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주어고 서술어고 목적어고 그리고 주요 문장 성분들이 어디까지인지 끊어가면서 덩어리 지어서 여러분이 잘 명확히 인지를 해주셔야 오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제대로 학습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문해력과 어휘력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철저히 사전 찾고 메모하고 열심히 학습하시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신다면 충분히 고득점 가능할 거라고 믿어요. 우리 논술형까지도 조건이 많아서 고생 많으셨을 텐데 여러분 기운 내시고 수행과 기말 모두 다 잘 챙기셔서 좋은 결과로 마무리하시고 수시 모집 또 정시까지 모두 다 파이팅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정말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